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전일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 여파가 목요일까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7%, S&P 500은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0.13% 하락 마감을 했으며 원달러는 0.64% 상승, 빅스지수는 마이너스 0.61% 하락한 19.61로 마감, MSCI 코리아 ETF는 마이너스 0.77% 하락한 75.59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요, 게임스탑이 있는데, 게임스탑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NFT를 위한 시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시장 및 게임을 위한 아이템에 대한 암호화폐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다음 쿼덜 코퍼레이션입니다. 진단 의료제품 제조업체인데 4분기 잠정 결과 발표를 회사는 6억 3,300만 달러에서 6억 3,700만 달러로 예상치가 4억 6,570만 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2.5% 상승을 했는데 게임스탑에서 NFT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같이 상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 종목으로는요, 고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각각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1.6%, 아마존은 0.6%, 알파벳은 0.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T모바일은 예비 연간 결과 발표를 120만 개의 후불 계정과 550만 명의 후불 고객을 추가한다 라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7천 명으로 지난주 20만 명보다 7천 명 정도 증가한 수치며 예상치 19만 7천 명보다 상회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의미있게 큰 수치로 폭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축의 이슈를 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긴축 경계를 강화시켰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르면 오늘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 부양책을 종료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며 FOMC가 인플레이션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이르면 3월 회의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다라며 현재로서는 자산 매입 긴축을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긴축 공포에 당분간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우려가 진정된다면 심리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피의 리츠 영 투자 전략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은 듯 하다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반드시 기술주에 대한 사형 선고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금리 인상도 주식에 그렇게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시장 분석가 크레이크 얼람은 시장은 안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몇 주 안에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온다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5.1%로 5월 인상 가능성은 85%, 6월 인상 가능성은 무려 95.9%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1.61달러 상승한 배럴당 79.46달러, 2.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요 부분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 전국 곳곳에 새해부터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달 초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LPG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LPG 가격이 2배 정도 급등을 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졌습니다. 리비아의 송유관 수리로 원유 공급이 지연된다라는 점도 유가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일은 원유 가격 상승과 수요에 대한 이슈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원유 수요의 직결로 될 수 있는 스콜피오 탱커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 수요와 움직이는 관련주들과 원유 가격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간 10시 기준으로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원달러가 지금 현재 1202.73원이라는 점은 왠지 외인들이 단타를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단타 개념으로 진입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장기로 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접근은 언제나 좋다고 생각을 하며 환율과 금일 거래량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바심은 언제나 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